암과 암, cancer and knowledge. 그렇습니다. 암을 알아야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죠. 암을 알아야. 오늘은 심화과정 위암 특집입니다. 암과 암 위암 특집입니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암 환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고 대문에 이러한 글이 걸려 있었어요. 암과 함께 사는 것, 그들이 나에게 말해 줬으면 하는 것. 그래서 여러 암 환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자기의 암 투쟁, 암과의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의 소회를 서로 표현하고 격려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올해는 암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기 전에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 여기에 달린 여러 글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기 우리나라의 한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논문 하나.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것은 2012년 현재의 암 통계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2012년에 보면 2012년 현재예요. 전체 신규 암 환자가 22만 4,177명. 이 중에 남성이 11만 2,385명, 여성은 11만 1,792명. 그리고 이해에 암으로 사망한 숫자는 합쳐서, 즉 남녀 합쳐서 7만 3,759명. 이 중에 남성은 4만 6,462명, 여성은 2만 7,297명. 그리고 2012년 현재 누적 암 환자의 수. 이거 보고 저 놀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2년 현재 암 환자 누적 수 123만 4,879명. 이 중에 남성이 54만 7,837명, 여성은 68만 7,042명. 엄청난 숫자예요. 이렇게 숫자를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여기 이 글에서 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2012년 현재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위험은, 잘 봐주세요, 남성의 경우 37.5%, 여성의 경우 34.9%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나도 잠재적인 암 환자였구나. 오늘 이 순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은 평생 동안 제가 암에 노출될 확률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배우 기억하시죠?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슈퍼맨, 오리지널 슈퍼맨 주인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가 승마를 즐기던 사람인데요. 1995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승마를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척추가 뚝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면서 장애인 복지를 역설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사망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에게 아픔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손 테라피 활동도 하고 또 상담을 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아직 암에 노출되지 않은 우리 자신도 어쩌면 오늘, 내일, 혹은 모레, 혹은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암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함께 토론하는 이 시간만큼은 암 환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암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기 전에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한 암 환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내 암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까. 이 말은 암 환자로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글이 여러 개 쭈르르르르르 달렸는데요. 학술센터에 있는 두 번째 의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답글이 달린 거예요. 나는 만약 내가 다른 의견을 구한다면 내 병원의 의료팀이 불쾌해할까 봐 걱정했다. 그 후로는 두 번째 의견을 환영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치의에게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의견을 낸 이 사람은 그런데 선생님, 제 암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혹시 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런 것은 없을까요?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불쾌해 할까봐, 짜증 낼까봐 망설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환영했다. 그래서 암 환자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점을 주의하고 어떠한 점을 개선하고 하면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보완 대체 요법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글. 누군가 내게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손상이 암 치료로부터 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의견을 필요하겠는데요. 역시 답글이 달리기를 여러 개 중에 하나,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손상이 암 치료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 정직하고 철저하게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의사로부터 암 관련 피로, 흉터 조직, 수술과 방사선으로 인한 통증, 인지 변화,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체력 부족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듣지 못했다. 여기 이 여인의 글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환자는 불친절한 주치의를 만났었나 봐요. 요즘에 이런 의사들 드물죠? 지금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죠. 극복 방법까지도. 또 다른 분의 의견. 누군가 암 치료가 끝났을 때 암도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의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댓글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것은 즉 암과의 투쟁은 마라톤이지 스프린트가 아니다. 즉 장거리 게임이지 단거리 게임이 아니다. 이 의견을 피력한 사람도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예요. 2008년 2월에 내가 사기 유방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 나는 질병의 징후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유방암 사기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마라톤이지 스프린트가 아니다. 2008년 2월에 내가 사기 유방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 나는 질병의 징후는 없었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너무나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암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매일 살아있고 기분이 좋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상 암 환우 몇 분의 심정, 암 투병 중에 그들의 절실함 함께 토론했는데요. 자, 전 세계 삶 심정이 여러분, 그리고 암 환우들에게 사랑의 손 테라피 활동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삼경 봉사단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암 환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은 위암 특집이니까 위암 환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주치의로부터 위암 4기입니다. 혹은 조기 위암입니다. 위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등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암 투병을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의존합니까? 잘 봐주세요. 전 세계 삶 심정 여러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네, 웨스턴 메디신을 먼저 찾고 그들에게 의뢰합니다.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 조기 암 환자를 할지라도 서의병원을 포기하고 한방병의원으로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의외의 환자들이 있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암 환자들 보았지만 온리 서의요법만으로는 불충분함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아큐펑처 클리닉을 바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웨스턴 메디신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언제 한방병의원을 찾거나 아큐펑처 클리닉을 찾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온갖 요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망가져가고 있고, 내가 온갖 치료, 주치의로부터 온갖 치료를 받았고 또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왔지만 내 병은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즉 몸은 이미 많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한방병의원을 찾거나 또는 아큐펑처 클리닉을 찾습니다. 외국의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일단 제1의 선택은 웨스턴 메디신이고,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치료 등등을 받는 도중에도 암이 전이를 거듭하고 온 몸의 컨디션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그때 찾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암 환우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방병의원을 찾거나 또는 아큐펑처 클리닉을 찾아갈 때, 외국의 경우 마음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암에 걸렸을 때 웨스턴 메디신 주치의를 찾아가 여러분들의 몸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 심정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심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 암 환자가 아닌 우리 모두는 내일 혹은 모레, 다음 달, 내년 혹은 2, 3년 내로 3분의 1의 확률이 넘는 그 확률에 의해서 암 환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바이블에. 일단 오늘은 위암 특집이지만 설날 아침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셔요. 아니, 삼침으로 암 고칠 수 있다며 왜 안 나? 왜 안 낫는 거야?
여러분이 조기 암일 때, 조기 위암일 때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암 4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2기, 3기, 4기로 발전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할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주치의에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몸 상태예요. 어쩌다가 사암침자요법 통해서 자석 몇 개 붙였다고 왜 안 낫는 거야? 네, 코멘트 생략. 제가 자주 들어가는 영국의 캔서 리서치에 여기 보완대체의학요법으로 차이니즈 메디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약? 아니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약 먹으면 간염 걸려. 한약은 독약이야. 그거 아프리카 주술사만도 못한 요법이야. 네,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시리라 믿지만, 그런데요, 저는 외국의 특히 의료 선진국에서 보완 대체의학,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체의학이고 우리 동의학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체의학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영국의 경우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아큐펑처, 침 치료로 암 환자의 투병을 도울 수 있다. 이러저러 이러한 증상들, 특히 항암제 투약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큐펑처 클리닉이 도움이 된다 해서 영국의 산지에 있는 여러 아큐펑처 클리닉 중에서 검증된 곳을 쭈루루루루 소개하고 있어요.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약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영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이지만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말씀드렸죠? 암 보완 대체 요법으로 아유르베다 TCM이 등재되어 있다고.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이에요. 이곳에 한 논문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학과 암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건 네이버 파파고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 안 돌리고.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1세기에 급격히 확산된 가장 치명적인 도전 중 하나인 암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살인자가 되었다. 암은 현대화의 적과 서양의학이 지배하는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의 발전된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과학자들은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한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는데요. 보실까요? 질병의 완벽한 완치를 바라는 약물로 유발된 독성 부작용, 그 부작용으로 인해 인체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암 치료법은 보완 대체의학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딕 치료의 주요 목적과 아유르베다의 치료 접근법은 건강 유지, 정상 기능 회복, 질병 치료와 심리 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 보고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브 추출물은 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여러 허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제제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장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여 몸 전체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러한 글이 우리나라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논문들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나라 서의병 의원들은 그날로 동맹 파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게 편협한 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십시다. 아유르베다의 각 약초 사용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의 위험을 낮추는 여러 가지 활성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제 암 퇴치에 대한 아유르베다 요법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행을 장려하고 종양관리 및 치료에 통합된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특히 미국 국립암센터의 보완대체의학요법의 여러 사례들, 아유르베다, TCM 등등의 성공 사례들과 함께 수록된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에 인용 논문들을 또 보면 펌메드 나오죠? 펌메드는 여기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국 국립의료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여러 논문들에서 또 성공 사례들을 인용을 한 그러한 보고서예요. 보고서 형식의 논문. 너무너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이 너무너무 부럽다. 미국이 너무 부러워서. 자, 구글 검색으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Cancer 하고 학술 자료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부지기수야. 수백 편이 넘어. 쭈르르르르르르르. 1에서 1, 2, 3, 4, 5, 6, 10 해가지고 쭉 계속돼. 계속. 한두 사례가 아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논문 중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Cancer, 그 역사,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 그리고 Development, 앞으로의 발전 과제, 정말 놀라운 논문이 또 소개됐는데, 여기 보니까 끝에 가서 이 논문 끝에 이 연구는 중국 전통의학의 국가행정과 그리고 중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사무소의 펀딩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원에 의해 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보완대체의학요법으로 이러한 TCM이나 아유르베다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보완대체요법으로, 암치료의 보완대체요법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논문 소개합니다. 여기 중의학의 암치료, 중국어로 출판된 임상연구들의 고찰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논문인데, 여기 보세요.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먼저 베이징 유니버시티,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 시드니 대학이라고 칭하죠 보통.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턴 시드니, 세 대학이 공동 연구해서 암 치료에 유용한 중국의 TCM에 의한 여러 요법들, 그리고 그 논문들을 검토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보급하고자 3국이 아니구나, 3개의 대학이 함께 발표한 논문.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이나 가능할지요. 길게 말씀드리면 짜증내. 이것으로 일단 인트로 마칩니다. 보세요.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암센터. 거기에 아큐펑처 페이션트 버전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환자용 버전, 그리고 아큐펑처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아큐펑처 프로페셔널 버전. 여기 헬스 프로페셔널 버전에 보면 이 암 정보 요약은 암 또는 암 관련 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침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요약은 침술 수행의 간략한 역사, 실험실 및 동물 연구의 검토, 임상 관찰 및 임상 시험의 결과 및 침술요법에 가능한 부작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 75%가 돌연변이 세포 때문이고요. 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20%고요. 유전적 요인은 5%입니다. 사암도인은 여기 하필이면 유전적 요인 5%에 해당이 되어서 새 동생이 림프암으로 죽었고 장조카가 림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5%의 가족력에 의해서 림프암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암굴,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이라고 하지만 트레킹으로 약 1시간 10분, 20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사암굴. 그곳에 온갖 의학서적, 당시 조선시대에 들어온 온갖 의학서적을 짊어지고 가서 십수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마침내 내 동생들이 죽었던 병이, 장조카가 죽었던 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림프암이었구나. 그리고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명당을 도와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게 되시고 승병활동을 하시면서 사명당을 도와서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오시고 그 후 여기 건봉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대민 의료사업을 보다 확장시켜서 백화원이라고 하는, 즉 서울에는 해민원이라고 하는 국립의료원이 있었고 여기 건봉사에는 백화원이라고 하는 민간 의료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근에 연화마을이라고 해서 노인 요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때의 임상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암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암침은 암치료법이 수록된 요법이에요. 삼도인 침구 요결, 우리들의 영어를 교과서 삼도인 침구 요결은 암치료법이에요. 그리고 면역이에요. 저는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의 사암침의학이 당당히 보완 대체의학요법으로서, 아니 그것으로라도 일단 만족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대체요법이지만 당당히 자리할 수 있는 그날, 그리고 WHO가 받아들이는 그날을 꿈꾸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별게 다 보여. 별게 다 보인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국립암센터 대문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학회에 중요한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